여러분의 소중한 자연 치아, 이걸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놀라운 과학의 세계가 있습니다. 바로 보존 치료인데요. 오늘 여기에 대해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치과 의자에 딱 앉았을 때 들리는 그 위잉 하는 소리,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근데요,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그 소리가 더 이상 공포의 소리가 아니라 내 치아를 살려내는 희망의 소리로 들리게 될 겁니다. 자,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. 먼저 우리 치아의 가장 큰 적인 충치가 대체 어디에 잘 숨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그에 맞서는 첫 번째 수리 방법, 바로 떼우기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만약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할까요? 그때 등장하는 두 번째 수리 방법, 신경치료까지 자세히 살펴볼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치료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, 치아를 지키는 기술의 진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충치. 가장 흔한 치과 문제잖아요. 그런데 치과 의사들이 이 충치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. 한번 보시죠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GV 블랙이라는 분이 만든 건데 되게 간단해 보이죠?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. 이 덕분에 전 세계 어느 치과 의사든 2급 충치네요 라고 하면 어금니 사이가 썩었다는 걸 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완전 치과 의사들만의 공용어, 약속된 언어 같은 거죠. 1급은 어금니 윗면의 그 미로 같은 홈, 3급이랑 4급은 앞니 쪽, 그리고 5급은 잇몸 바로 위, 그러니까 치아의 목 부분에 생긴 걸 말해요. 이 체계 덕분에 치료가 훨씬 정확하고 빨라지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충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제 수리를 시작해야겠죠? 두 번째 파트에서는 충치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, 떼우기, 전문 용어로는 충전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떼우는 과정은요, 마치 아주 정밀한 공예 작업 같아요.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요. 먼저 충치를 싹 제거하면서 재료가 들어갈 이상적인 모양을 만들어요. 그리고 치료할 치아를 침 같은 습기로부터 완벽하게 분리시키죠. 그 다음 준비된 공간을 재료로 채우고 마지막으로 원래 내 치아였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다듬어주면 끝입니다. 여기서 진짜 핵심이 바로 이 와동 형성의 원리입니다. 이게 뭐냐면 저항 형태라는 건 우리가 음식을 씹는 힘에 재료가 깨지지 않도록 마치 집 지을 때 기초 다지듯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고요. 유지 형태는 떼운 재료가 툭 빠지지 않게 입구보다 안쪽이 더 넓은 약간 복주머니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. 정말 놀라운 공학이 치아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. 그럼 치아를 어떻게 완벽하게 건조시킬까요? 바로 이 러버댐이라는 걸 사용합니다. 이건 마치 치아 하나를 위한 완벽한 우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침이나 습기가 치료 부위로 들어오는 걸 완벽하게 막아주죠.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접착 방식의 레진 치료에서는 이게 성공의 열쇠나 마찬가지입니다. 쓰는 재료를 보면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. 예전에 아말감은 아까 말한 그 복주머니 모양 공간에 물리적으로 꽉 끼워 넣는 방식이라 충치 부위보다 건강한 치아를 더 많이 깎아내야 했어요. 하지만 요즘 많이 쓰는 레진은요, 접착제를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붙이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딱 필요한 충치 부위만 최소한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. 이게 바로 최소 침습 치료의 핵심입니다. 자, 이제 상황이 좀 더 심각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. 세 번째 파트, 신경치료인데요. 이걸 그냥 무서운 시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발취 직전의 치아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구조 임무라고 생각해 주세요. 내 치아에 신경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려주는 명확한 신호들이 있어요. 혹시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거나 특히 밤에 잠 못 들 정도로 아프신가요? 아니면 차가운 물을 마셨는데 아무 느낌이 없나요? 이건 더 깊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치아의 비명소리입니다. 신경치료는 아주 세심한 내부 대청소 과정과 같아요. 먼저 신경으로 가는 길을 열고 감염된 신경을 제거한 뒤에 그 내부 통로를 아주 깨끗하게 소독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완벽하게 밀봉하는 거죠.
이 정밀한 청소 과정에는 아주 특별한 도구들이 쓰이는데요. 첫 번째는 마치 아주 작은 낚싯바늘처럼 생긴 도구입니다. 이걸 신경관 속으로 쑥 넣어서 감염된 신경 조직을 낚아채서 끌어내는 거예요. 이 도구의 이름이 바로 바브드 브로치입니다. 신경 조직을 꺼내고 나면 이제 전문 파이프 청소반이 투입됩니다. 이 파일이라는 도구는요, 근관벽에 붙어있는 세균이나 오염물질들을 빡빡 긁어내고 통로를 깨끗하게 다듬는 역할을 하죠.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예요. 그리고 이 청소반은 아주 강력한 화학약품도 함께 사용합니다. 두 명의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. 첫 번째 전문가인 NaOCl은 신경 찌꺼기 같은 부드러운 유기성 오염물질을 녹여버리고요. 두 번째 전문가인 EDTA는 치아를 깎을 때 생기는 진흙 같은 단단한 무기성 찌꺼기를 녹입니다. 이 둘이 힘을 합쳐야만 완벽하게 깨끗한 청소가 가능해지는 거죠. 모든 청소가 끝나면 거터퍼처라는 고무 같은 재료로 내부를 채웁니다. 그런데 이 재료 자체에는 접착력이 없어요. 그래서 실러라는 일종의 접착 시멘트를 함께 사용해서 내부에서부터 치아를 완벽하게 밀봉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지금까지 저희가 때우기와 신경치료, 이 두 가지 치료를 살펴봤잖아요. 이 복잡해 보이는 기술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아주 단순하고도 중요한 철학을 향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보존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,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연 치아를 최대한 오래 보존하는 거예요. 요즘 임플란트 같은 좋은 기술도 많지만 결국 내 치아만큼 좋은 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. 오늘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. 모든 치과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, 당신의 자연 치아를 살리는 것이다. 이것이 바로 보존 치료의 전부입니다. 이 설명을 통해서 치과 치료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조금이나마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. 오늘 여러분의 치아는 안녕하신가요?